안녕하십니까. 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제가 담당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오는 질문들을 한번 요약해서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을 시원하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그 경중이 다르고 그리고 다친 것과 모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고가 나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에 끝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고 나서 끝나는 것까지 고려해 보자면 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소송이 된다면 1년, 2년, 제가 가진 케이스 중에 5년을 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보상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것도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사고는, 이런 접촉사고는, 이런 데미지는 얼마가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요.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사고의 보상의 그 범위, 보상 금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특별한 공식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배심원들이 봤을 때 사고를 당한 그 분께서 쓰신 병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쓴 부분, 스페셜 데미지라고 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나의 그 피해 범위, general damage라고 하고 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합쳐서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산정합니다. 병원비도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고가 나자마자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치료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몸이 다친 것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비가 나오면 그 치료비를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의 범위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산정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보상금을 변호사 비용, 또 병원비, 사고 당사자하고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실 때는요. 변호사를 고용한 것에 대한 변호사 고용비를 내셔야 되는 거죠. 많은 부분 교통사고나 다른 상해 사고가 있을 때는 contingency fee라고 해서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이 성공보수로 퍼센티지를 떼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을 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받으셨던 병원의 병원 치료비를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마지막 금액을 본인의 포션으로 가져가게 되시는 겁니다. 보상금을 3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많이 이제 3분의 1에 33.33%의 비용을 요구하죠. 그 계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변호사 비용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금액에서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씩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정산이 돼야 되는데 병원비는 3분의 1 미만으로도 이상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정산하고 나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금액을 이제 본인의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 한도가 낮으면 당사자가 받아야 할 보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차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UIM이라고 해서 자차 보험을 통해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모자르거나 할 경우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있으니까요. 보험 약관을 보시고 내가 UM과 UIM을 잘 들어놨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의 종류가 add-on이나 difference in limit,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내 거를 빼는 건가, 내 거를 add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상대방의 보험이 한 25,000이라고 하는데 내 거 보험을 25,000, difference in limit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결국 상대방의 보험이 모자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겠죠.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마시고 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멀쩡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픈데 그걸 보험사가 믿어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동차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는 데미지가 나면 데미지에 대한 정확한 손실의 금액이 산정돼요. 그렇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데미지에 따라서 나의 피해가 산정이 된다는 것들은 그런 공식은 없어요. 내가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하면 피해 보상을 요청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에 정확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하느냐,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요.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진을 보겠죠. 만약에 데미지가 아예 없거나 데미지가 굉장히 낮은 경우, 그런데 내가 치료를 5만 가지를 다녔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받은 경우, 예를 들면 프라퍼리 데미지가 한 500불이나 600불 나왔는데 내가 수술을 받고 여기저기를 받아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정 병원이 아닌 제가 아는 병원에 가도 보상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하고요. 본인이 아는 병원에 가는 게 맞죠. 사고가 났는데 어디 누구 소개를 가거나 어딜 가야 된다고 무조건 여길 가야 된다고 말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아는 병원, 본인이 아는 메디컬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카이로프랙터나 한의원이나 피지컬 테라피 아시는 곳 있으시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꼭 가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월커스 컴펜세이션 외에는 없어요. 월커스 컴펜세이션을 한국말로 산재라고 하는데, 산재가 있을 경우에만 그런 것이 통용되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다른 상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 연계된 곳에 가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당장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방문하신 병원의 팔리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은 이제 린이라고 해서 병원에 린을 두어서 기다려다 주고요. 어떤 병원은 지금 당장 올 때마다 자기에게 페이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을 잘 알아보시고 치료받는 의료원에 어떤 팔리시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 팔리시에 맞춰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치료 횟수가 줄게 되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치료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의료원들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료 플랜을 내놓죠. 몇 주 안에 몇 번 가라 이렇게 플랜이 나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보상을 요청하는 쪽에서 해야 하는 mitigating damage,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치료하시는 분들의 소견을 따라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